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총도 없고 그의 입에는 위협적인 언어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돌이 날아올 때도 손을 내밀어 막지 않고 그대로 맞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끝내 총칼보다 강한 무기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양심이었고 그의 전략은 비폭력이었으며 그의 언어는 언제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가 아닌 길거리에서 정치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민중 속에서 한 걸음씩 역사를 바꿔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커다란 메시지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제1막 소년 모한다스 진리를 만나다. 1869년 10월 2일 인도 구자라트주의 작은 마을 포르반다르,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훗날 마하트마, 곧 위대한 영혼이라는 존칭으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간디는 평범한 듯하면서도 특별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카람찬드 간디는 포르반다르의 재상, 즉 행정관이었고 어머니 푸트리바이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과 원칙을 무엇보다 강조했고 어머니는 기도와 단식, 그리고 절제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모한다스는 유난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렸고 혼자 책을 읽거나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죠. 그러나 간디의 유년기는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진리를 향한 끝없는 호기심과 열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몰래 그의 답안을 베끼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한다스는 끝내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틀린 답을 그대로 제출했고 선생님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간디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거짓된 성적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이 작은 사건은 그가 훗날 평생 지켜온 진실과 정직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금욕적인 삶을 가까이서 보며 절제와 자제를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종교적인 이유로 단식을 할 때면 어린 모한다스는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배고픔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은 훗날 그가 단식 투쟁이라는 독특한 저항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간디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특별한 씨앗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과 정직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신념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거절했던 일화는 단순한 꼬마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진실을 지켜내는 힘이 훗날 큰 진실을 이끌어낸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편의를 위해 혹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작은 타협이 쌓이면 결국 스스로의 양심을 갉아먹고 삶의 무게중심을 잃게 됩니다.
간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지킬 수 있다면 설사 지금은 불리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세상은 그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40대에서 60대인 우리에게 더욱 울림을 줍니다.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남는 것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양심과 신뢰입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정직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제2막, 남아프리카에서의 각성. 여러분, 간디의 삶에서 남아프리카 시절은 단순한 청년 시절의 한 단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범한 변호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변모하는 불꽃 같은 각성의 시기였습니다. 1893년, 간디는 당시 인도계 무역상 다다 압둘라의 의뢰를 받아 남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다수의 인도인 노동자들이 플랜테이션과 광산에서 일하며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그리고 잠시 머물 생각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거기 오래 붙잡아 두었고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참혹한 구조리를 몸소 겪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간디가 더반에서 프리토리아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1등석 티켓을 제대로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승객이 그의 존재를 문제 삼으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영무원은 간디에게 너는 인도인이니 이곳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강제로 짐을 들고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간디가 거부하자 그는 차가운 밤바람 속으로 끌려 내려졌습니다. 그날 간디는 24살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한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깊이 짓밟힌 날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플랫폼 위에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나 하나만의 모욕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 차별의 사슬을 끊어내겠다. 이 불타는 결심이 바로 훗날 그가 세계를 향해 보여주었던 비폭력 저항, 사티아그라하, 진리의 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간디는 단순히 법정에서 싸우는 변호사가 아니라 인도인 공동체의 대변인으로 거듭납니다. 영국 정부와 백인 사회의 제도적 차별에 맞서 그는 수많은 탄원서를 쓰고 집회를 조직하고 때로는 직접 거리에 나서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단 한 번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진리와 정의 앞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도덕적 힘으로도 세상을 흔들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인 노동자들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간디는 그들 곁에 서서 변호사로서 법적 싸움을 이끌었고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한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같은 숨을 나누는 한 몸입니다. 이 시기에 간디는 비폭력과 불복종의 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억압적인 법과 제도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무기를 들지 않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진실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에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간디는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단련되었고 단순한 변호사에서 인류의 스승으로 성장하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이 모욕은 단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부딪히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디는 그 질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생의 시련은 때로 나 개인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깨닫게 하는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우리는 여러 무게를 짊어집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의 부담, 건강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나를 힘겹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간디는 좌절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 시련 앞에서 단순히 주저앉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계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간디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제3막 인도의 귀환과 민족운동의 불꽃. 1915년 간디는 긴 남아프리카 생활을 마치고 고향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가 조국에 발을 디뎠을 때 인도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수억 명의 인도인은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영국의 정책은 인도인의 생명과 존엄을 한낱 숫자로 취급하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당시 인도의 지도자들은 간디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미 남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는 인도 전역에 알려진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곧장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인도의 민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며 민족운동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생활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간디는 작은 마을을 돌며 농부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세금에 시달렸고 흉작이 들어도 빚더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또 직물 노동자들의 고단한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화와 영국산 제품의 물밀듯한 유입으로 인해 수많은 장인들이 일터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간디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도시의 정치 무대보다 이 가난한 마을에서 이 땅의 흙냄새 속에서 인도의 미래를 찾겠다.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운동은 참파란 운동이었습니다. 비하르주의 참파란 지역 농민들은 인도산 청색 염료를 강제로 재배하게 하는 영국인의 착취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굶주리며 빚더미에 몰려 있었고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농민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법은 불의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티아그라하, 진리의 힘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간디의 굳건한 태도와 온화한 목소리에 점차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농사일을 멈추고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 사태를 진압하려 했으나 간디의 비폭력 저항은 폭력을 행사할 명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착취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인도인들은 처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인도 민족운동에 새로운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간디는 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수많은 인도인들이 그를 마하트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겸손 속에서 대중과 하나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인도 의상인 도티를 입었고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며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간디는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민족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고행을 통해 검소한 삶을 통해 진리와 정의의 길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간디는 비폭력 저항운동, 즉 사티아그라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확신을 무기로 폭력 대신 양심을 흔드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적극적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반드시 칼과 총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중년의 삶은 때때로 내가 뭘 더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결국 거대한 타도를 만든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비폭력적 태도와 인내로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티아그라하는 결국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 즉 인간의 마음을 얻는 승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갈등을 마주할 때 상대를 꺾는 대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길을 고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간디가 남긴 유산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3막 소금 행진과 제국을 흔든 발걸음. 1920년대 말 인도의 민족운동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통치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세금과 법률로 인도인들을 억눌렀고 특히 소금 세금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소금은 모든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인도인들이 바닷가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만들고 값비싼 소금을 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가난한 농민이든 부유한 상인이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소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소금세는 인도 전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간디는 이 문제를 민족운동의 새로운 불씨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1930년 3월, 간디는 78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390km, 24일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간디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천 명의 인도인들이 뒤를 따랐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열은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농부, 학생, 상인, 여성, 아이들까지 모두가 간디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진은 단순히 바닷가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법을 깨트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 여정이었습니다. 간디가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24일 후, 간디는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을 손에 담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태양 아래 말려 하얀 소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군중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단순히 소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도의 억압받은 민중들이 제국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역사적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즉시 간디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씨는 번졌습니다. 인도의 전역에서 수만 명이 소금 행진을 따라했고 수천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자유의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영국 언론도, 세계 언론도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기를 든 군대가 아닌 한 노인이 손에 소금을 쥐며 제국을 흔드는 장면은 인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디의 행진은 비폭력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 행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려면 강력한 무기나 거대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소금 한 줌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위대함은 단지 불의한 법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인도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문제, 소금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고 누구나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를 통해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거창한 구호부터 외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간디가 소금에서 시작했듯 우리도 가정의 작은 갈등을 풀어내고 직장의 작은 불공평을 바로잡으며 이웃과의 작은 신뢰를 쌓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간디의 행진은 끈기와 일관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390km라는 길고도 고된 여정을 그는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모여 제국을 뒤흔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길, 그 꾸준함이 결국 인생의 역사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간디의 행진은 두려움 없는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갈 것을 알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무모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깊은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소금 행진은 바로 그 삶의 증거였습니다. 제5막 독립의 문턱과 분열의 아픔. 1930년대와 40년대 인도의 독립운동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간디는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일을 반복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마하트마나 불리며 인도의 심장이자 세계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국은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지역 간의 이해관계, 정치 세력 간의 경쟁, 이 모든 것이 독립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간디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인도의 독립은 모두의 독립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갈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힌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영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독립이 다가올수록 인도 내부는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1947년
마침내 영국은 인도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만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중심의 인도 공화국과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분열의 결정은 수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 폭력과 학살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간디는 그 참상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단식을 하며 폭력을 멈추기를 호소했고 양쪽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를 죽여야 합니까? 인도의 자유는 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상처는 이미 깊게 새겨졌습니다. 인도는 독립을 얻었지만 그 독립은 기쁨과 동시에 눈물의 독립이기도 했습니다. 간디는 이를 두고 나의 몸은 자유를 보았으나 나의 영혼은 아직 평화를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독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분열이 아닌 화해, 증오가 아닌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도는 그의 이상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막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간디는 평생을 바쳐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은 분열과 피를 동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목표만큼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집착합니다. 성공, 승리, 성취. 그러나 그 결과를 얻는 과정이 불의와 증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간디는 과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폭력이라는 원칙으로 싸웠고 결과 역시 평화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둘째, 분열보다 중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는 종종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배척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간디가 원했던 것은 모두의 독립이었듯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의 고독입니다. 간디는 독립을 보았지만 그 독립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이상을 끝까지 실현하지 못한 채 깊은 고독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에게 떳떳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간디의 삶은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승리는 때로 쓰라릴 수 있다. 그러나 진실과 사랑을 잃지 않는 한 그것은 헛되지 않다. 제6막 위대한 영혼의 마지막 길과 유산. 1948년 1월 30일 인도의 한 겨울 저녁, 간디는 평소처럼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늙고 쇠약했지만 여전히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화합을 주장하는 간디에게 불만을 품은 힌두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간디는 조용히 쓰러지며 마지막 숨결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헤이 라마, 주여. 그의 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79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외쳤던 한 위대한 영혼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인도 전역을 그리고 전 세계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애도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폭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상을 지킨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간디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후로도 전 세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간디의 비폭력 사상을 이어받아 미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에서 간디의 정신을 되새기며 아파르트헤이트와 싸웠습니다. 간디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인도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폭력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진실,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의 철학을 담은 이 말을 인용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 바로 그 자체가 되십시오. 이 한 문장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간디의 마지막 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첫째, 삶의 일관성입니다. 그는 말한 대로 살았고 산 대로 죽었습니다. 끝까지 원칙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에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은 쉽다고 하지만 간디의 삶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죽음조차도 사라지지 않는 유산입니다. 간디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대를 이어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간디의 유산은 바로 사랑과 진실, 그리고 평화였습니다. 셋째, 작은 개인의 힘입니다. 간디는 거대한 제국에 맞선 한 사람의 작은 변호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외침이 결국 제국을 흔들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습니까? 간디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진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엔딩. 우리 안의 간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평생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비폭력과 진실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 인류의 양심이 된 사람,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간디는 거창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 단순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은 양심에서 나오고, 분노보다 더 큰 힘은 용서에서 나오며, 무력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간디의 이 말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제도나 권력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정직한 행동 하나,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하나가 곧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그 정신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간디의 정신을 기억하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세상의 변화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